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힘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암은 국소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이며 육체적 질병이자 시민성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암을 퇴치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는 데 집중하세요. 한 달만 살 것이라던 환자가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일주일 버틸까 걱정했던 환자가 몇 달씩 행복하게 살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삶을 차근차근 치유해 나간 분들입니다. 삶을 치유하다 보면 분명 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암이랑 동행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왕도는 없어도 정석은 있습니다. 달갑지 않아도 손님, 암을 적당히 달래주세요. 많은 분이 암을 무서운 질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암을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여깁니다. 암세포를 잘 어루고 달래면 암이 있는 채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세포는 너무 많이 생성되면 다른 세포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자연 사멸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혹 죽지 않고 증식하는 변이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른 정상적인 세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모조리 빼앗아 엄청난 속도로 증식합니다. 환자가 암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암세포도 죽게 마련인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포지요. 그 탐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전이입니다. 처음 생긴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증식하는 것입니다. 암이 생겨난 이유는 암세포의 성향과도 닮아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암은 병, 품,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입이 산처럼 많이 쌓여 생긴 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입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으로 먹는 나쁜 음식들입니다. 과식, 폭음, 탄 것, 짠 것, 뜨거운 것 등입니다. 두 번째,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쁜 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화, 저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낸 말들이 결국 병을 일으킵니다. 탐욕과 무절제, 오만이 암을 부른 겁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이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몇 년 사이 감당하기 힘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 슬픔, 긴장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속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변해 암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암에 걸렸다면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순간 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암 환자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JTP를 실천하길 권합니다. 기쁨, 감사, 기도의 영어 앞글자만을 따온 겁니다. 일상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암에 대한 공포를 날려버리세요. 기쁨을 느끼면 우리 몸의 건강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만 걸려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특정 물질을 주입하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균형을 이뤄야 극대화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면역력을 기르면
암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탐욕으로 뭉쳐있는 단단한 암세포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암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또다시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암세포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똑같은 4기암을 선고받고도 누구는 6개월을 넘지 못하고 누구는 3년 뒤도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랜 세월 암 환자를 지켜보니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려니 해야지요.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상황을 허허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까다롭거나 엄격하거나 비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환자들은 이내 여유를 되찾고 배려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암에서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치료에 대한 과욕도 버려야 합니다. 4기쯤 되면 어떤 치료를 하든 삶을 얼마 연장시킬까를 고민합니다. 치료의 목적을 삶의 질이 아닌 수명 연장에 두는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죽음으로 치료를 멈춰야 할 때까지 수많은 치료를 지속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 후 암이 재발한 60대 후반의 담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복강 내 다른 장기에도 전이된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10년 넘게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는 하지만 의학적인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기고 암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며 좋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삶이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암을 인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질 높은 삶을 누리면 수명도 자연히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암과 동행하려면 암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존의 지혜를 깨닫게 되지요. 암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 아닌 해결책도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을 몰아내겠다고 암세포를 공격하기만 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반란을 일으킨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적당히 대접해 달래주세요. 그리고 남은 힘을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세요.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음식, 신앙, 운동 등으로 건강한 세포의 힘도 길러주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암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보완 통합 의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은 사연으로 작동하는 병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입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암을 치료하면서 심신의학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해 왔습니다. 심정신면역학 들어보셨나요? 심정신면역학이나 심정신신종약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종양의 발생을 야기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많은 의사가 그 내용을 잘 몰랐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그 분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전신의 대사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내분비 계통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량 원소의 부족은 기초 대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면역 저하를 불러오고 결국 암이 생기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듭니다. 모든 것에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암의 관련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 감소, 면역력 감소, 암 증가, 과립구 증가, 황성산소 증가, 산화물질 축적, 암 증가, 조직 파괴, 혈류량 감소, 세포 내 산소 및 영양 공급 감소, 노폐물 증가, 암 증가, 체내 순환 감소, 배설 분비량 감소, 암 증가. 요즘에는 대학 병원에도 암 진단부터 완치 이후까지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종양 클리닉이라는 과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한 것이지요. 정신종양 클리닉은 심정신면역학, 심정신종양학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한 충격, 두려움, 그리고 치료 과정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시달릴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피로, 불안, 분노, 우울,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을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은혜로움,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몸도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상태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어떤 암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암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 사연을 지우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뚝이 무너지듯 목 놓아 울고 용서하세요.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마냥 웃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울어야 살 때도 있습니다. 눈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려면 암 환자도 울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눈물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글로불린, 킬러세포 같은 면역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 등 각종 효소와 나트륨, 수분도 들어 있고요. 이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 치유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난 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울려면 이렇게 실컷 울어야 합니다. 뚝이 무너지듯 툭 하고 울어야 하지요. 눈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감정 변화로 인해 나오는 눈물은 되뇌 전두엽에서 뇌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뇌간이 눈물을 내보내서 나오는 겁니다. 먼지가 들어갈 때나 양파를 썰다가 흘리는 눈물은 자극에 의한 결과입니다.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더 진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 수치가 다른 눈물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등 상처를 받은 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코라민을 눈물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눈물터를 만드세요. 18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기쁠 때도 노할 때도 사랑할 때도 더없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분할 때도 참을 수 없이 욕망을 느낄 때도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으로 눈물을 자주 흘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성에 맞게 삶을 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잘 우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물에도 적절한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암의 말을 다시 빌리면 눈물은 아무 데서나 터지지 않고 눈물터를 만나야 터진다고 합니다. 광활한 지평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동 벌판에 선 연암은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기쁨에 이곳에서야말로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끝내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말몰이꾼과 눈치 없는 동행인 앞에서 체면상 울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 일화는 울기 위해서는 고통을 퍼올리는 자신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목 놓아 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만약 감정을 쏟아내고 싶지만 어떻게 우는지조차 잊은 분들이라면 슬픈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길 권합니다. 노랫말에 몰입하거나 영화 속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면 자연스레 눈물이 나고 점차 자기 감정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울기 위한 변명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때 조명을 어둡게 해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울고 난 후에는 용서하세요. 울고 난 후에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원망스럽거나 고독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지라도 마무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원망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보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진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울게 됩니다.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라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울면 우리 몸속에 엔도르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등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NK세포, B세포, T세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속상하셨을 텐데,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억울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셔도 됩니다. 하루 날 잡고 마음을 다해 울어보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울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래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 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피부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갈수록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하고 치료한 환자들과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꼽아본 원인으로는 다음에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친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미료와 자극적인 맛으로 범벅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자극적인 식사, 편식과 과식은 절대 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음식에 감사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식사해 버리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 시간을 즐기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씩 회식이다 뭐다 해서 밤늦게까지 폭식이나 포금하는 문화도 암 발생을 조장합니다. 둘째, 먹을거리의 오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약 범벅인 중국산 재료로 만든 음식이 요즘 우리 식탁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런 음식을 밖에서 사 먹으니 암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간편하다는 이유로 먹는 패스트푸드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배달 음식의 소비의 증가도 암을 키우는 데 일조합니다.
바뀐 식습관으로 인해 육류 섭취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셋째,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기질입니다. 매사에 경쟁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없는 마음이 암을 일으킵니다. 넷째,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과도한 경쟁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전투적인 마음이 암을 불러들입니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갖고 덜 쓰고 덜 올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너무 욕심내거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연히 기쁨과 감사와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부정적인 마음이 맺혀 암을 키우게 됩니다. 다섯째, 휴식도 운동도 없이 과로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운동하고 느긋하게 목욕도 하는 여유로운 삶은 꿈이 되어 버렸지요. 게다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데 걷지도 않는 일상이 됐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데다가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여섯째,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암 물질에 항상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공장의 매연, 도심에 오염된 공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은 무수히 많은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실내에서 쉽게 키우는 나무나 화초를 잘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술과 담배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힙니다. 술과 함께 폭식, 거기에 흡연까지 하면 몸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술과 담배는 모두 암의 70에서 80%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에 걸리더라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생활들을 반드시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암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었으나 어느새 감기처럼 흔한 병이 돼버렸습니다. 암뿐 아니라 현대의 기저질환들은 모두 비슷하게 나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평균 수명은 최근 20년간 약 15년이 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쁜 환경과 멀어지세요. 앞에서 언급한 암을 늘린 요인들 중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 이병욱 박사의 희망 메시지,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병욱 박사는 암 수술 후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탁월한 외과 전문의이자 소화기 내시경의 전문의입니다. 현재는 대암의원 원장이자 보안통합의학 권위자로서 웃음치료, 눈물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통합요법을 바탕으로 한 개별 맞춤 치료를 하며 암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앞이 깜깜하기만 한 사람, 암을 극복했지만 재발된 사람,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가족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힐링 닥터가 되어주고 싶다고 전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을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료는 궁극적으로 병 그 자체를 보기보다 병에 걸린 환자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병만 몰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병에 걸린 인간의 치료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완통합의학이 현대의학보다 예술에 가깝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자는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힘든 가정을 비워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눈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소님들도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엉엉거리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듯 후련해지는 경험 있으시지 않은가요? 저는 정말 마음속 응어리가 있을 때 울어버립니다. 창피하기도 하지만 울고 나면 힘든 감정은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갑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는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마음 치료도 함께 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사실 아픕니다. 만약 나와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 중 누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암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병에 걸렸다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료하면서 더불어 마음 치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책 내용은 총 6부로 되어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투병을 위한 치료 방향,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나를 살린다. 무엇보다 내 몸을 소중히 할 것, 삶의 질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한 꼭지마다 마무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 미소님들도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